예, 그럼 바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자연어 처리팀의 발표 드릴 신동진이고 명호님과 함께 An End-to-End Progressive Multitask Learning Framework for Medical Name Identity Recognition and Normalization 이라는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올해 IJC NLP에 나온 이제 NLP 연구고요. 이제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차례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발표해 주신 논문이랑 어느 정도 비슷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앞서 나왔던 Named Entity Recognition이라는 태스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amed Entity Recognition과 Named Entity Normalization이라는 두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문장에서 보듯이 Paris is the capital of France라는 문장에서 recognition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특정 도메인에 포함되는 entity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 이제 entity linking이라 나와 있는데 이렇게 찾은 entity 토큰이 실제로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토큰만으로는 이제 모호성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로 어떤 의미에 해당하는지 그 모호성을 제거하는 노멀라이제이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에서는 이제 페리스라는 텍스트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페리스 이제 문장에서는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를 얘기하는 거겠지만 다른 이제 똑같은 가능성을 가진 의미들로는 뭐 미국 아칸소에 있는 페리스라는 도시가 될 수도 있고 페리스 힐튼이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중에서 문장 속에 어떤 의미로 들어가 있느냐를 찾아내는 작업이 노멀라이제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거쳐서 이제 내가 문장 안에 있는 토큰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을 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 문제는 이 순서대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은 recognition 단계에서 만약에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위에 똑같은 문장에서 named entity를 페리스나 프랑스가 아니라 캐피털이라는 걸로 찾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겠죠. 이제 메디컬 도메인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텍스트가 있을 때 이제 그 안에 어떤 의학적인 용어가 어떤 건지를 찾아내고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내는 게 주 태스크가 되는데 이제 아예 메디컬 도메인이 아닌 일반 토큰을 이제 잘못해서 찾아내게 된다면은 뒤에 이제 이런 에러가 프로퍼게이션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네임드 엔티티 레커니션과 노멀라이제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기존에 있었는데 망상부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세미 마르코프 모델이나 그리고 이제 다른 RNN이나 버트, 바이오버트 등으로 푸는 연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런 파이프라인에 대한 문제들이 있어서 또 다른 구조로 시도했던 게 패러럴 멀티태스크라 해가지고 어떤 피처를 뽑아내고 그 피처를 이제 레커니션과 노멀라이제이션 양쪽 스테이지에서 어떤 결과를 공유하면서 보완하는 그런 느낌의 모델들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얘네도 이제 뭐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이 약하다 이런 약점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 연구에서 제안한 방식은 이제 End-to-End Medical Name Recognition, Normalization이고 프로그레시브 멀티태스크라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최종적으로 하고자 싶은 거는 이제 Named Entity Recognition과 Normalization인데 그거를 이제 세 단계의 difficulty를 가진 태스크로 세분화를 합니다. 그래서 난이도 이제 직관적으로 난이도 순서대로 나눠서 로우 레벨은 이제 트래디셔널 레코니션에 해당하는 태스크가 되고 미드 레벨은 어떤 문장에서 이제 메디컬 멘션이 이제 있는가 그거를 판단하는 단순한 태스크가 되고 하이 레벨은 이제 로우와 미드를 합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최종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하는 그런 단계로 개략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각 세 단계 태스크에 대해서 지금부터 차례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우 레벨 같은 경우는 이제 인풋이 자연어 문장이 되고 이거를 가지고 이 각각의 토큰에 대해서 이 경우에는 이제 엔티티가 따로 들어가지 않고 이제 어떤 토큰이 이제 메디컬 텍스트에 해당하는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전체 텍스트 이제 그러니까 레코니션에 해당하는 거고 실제로 이 태스크가 최종적으로 하고 싶다는 거는 이 문장이 있을 때 그 토큰에 해당하는 네임드 엔티티를 매핑을 하기를 원하는 건데
그 단계가 아니라 이제 어떤 토큰이 의학적 용어에 해당하는가, 메디컬 멘션에 해당하는가만 단순히 기억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계를 보시면은 각 토큰을 일단 버트에 넣은 다음에 그러면 이제 벡터 레프레젠테이션 될 거고, 그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을 덴스 레이어를 통해 넣은 다음에 이제 라벨과 이제 소프트맥스 해서 크로스 엔트로피를 해서 로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라벨은 여기서 O라 돼 있는 거는 이제 메디컬 텍스트가 아닌 거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서 B 디지즈나 I 디지즈라 돼 있는 것들이 메디컬 텍스트에 해당하는 라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로우 레벨의 목표는 각각의 토큰이 어떤 의학적 용어가 맞는가 아니면은 그냥 일반 뭐 어휘인가를 구분해내는 역할이 되고요. 다음에 미드 레벨 태스크의 경우는 텍스트가 내가 어떤 스탠다드 엔티티를 같이 라벨로 주고 그 텍스트가 이 엔티티를 포함을 하는지는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true, false 라벨로 나오게 되고요. 이 미드레벨 태스크에서 학습을 하게 되는 거는 어느 정도 코스 그레인드한 메디컬 멘션과 그러니까 텍스트와 스탠다드 엔티티 간의 관계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정확히 이 엔티티가 그러니까 뭐 이 문장에 이제 예를 들어서 캔서라는 엔티티가 들어 있느냐를 찾게 하는 게 목적인데, 최종적으로는 여기서는 정확히 어디 있다를 학습하는 건 아니고 이 문장에 들어 있는지 그걸로 이제 좀 완화를 한 태스크를 학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을 보시면은 이제 왼쪽 아래에 있는 것부터 해서 이제 로우 레벨에서 올라온 그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어텐션을 만들어내고, 이 어텐션 이걸 조합을 해서 이 위쪽에 미드 레벨 태스크의 로스로 사용할 라벨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엔티티에 해당하는 것도 엔티티도 버트를 통해서 벡터화를 시킨 다음에 이 문장의 벡터와 컨캐터네이션을 하고 레이어를 거쳐서 이제 로스를 뽑아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이 레벨 태스크는 게이트 메커니즘이라는 걸 사용해서 이제 스탠다드 엔티티가 주어졌을 때 그게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 어느 메디컬 멘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앞에 그림과는 다른 점은 여기서 이제 그 로우 레벨에서는 라벨이 이제 메디컬 텍스트냐 아니냐만 구분을 했기 때문에 몇 개는 이제 O였고, 이제 디지즈에 해당하는 게 앞에도 있었고 뒤에도 다른 토큰이 있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내가 어떤 특정 엔티티를 주고 그 엔티티에 해당하는 것만 라벨이 나오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 아닌 걸로 판단을 하는 게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게이트 메커니즘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피처를 게이트 메커니즘이라고 사용을 해서 이제 어떤 걸 선택을 하느냐 이런 느낌으로 피처를 뽑아내게 되는데, 여기서 H라고 되어 있는 거는 센텐스 피처, 그러니까 토큰을 버튼에 넣어서 만든 그 단순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고, 이 경우는 이제 메디컬 멘션을 암시하는 거고, HA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엔티티 어텐션 피처입니다. 그래서 미드 레벨에서 나온 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멘션에 대한 명확한 위치가 담겨 있다고 기대를 하는 거고, 이 두 가지를 이제 엘레멘트 와이즈 곱셈을 사용을 해서 게이트 메커니즘을 적용을 해서 이제 어떤 부분의 거를 좀 더 볼 것인가 이런 느낌으로 로스를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로스가 나왔는데 각각의 태스크의 로스를 이제 웨이티드 썸을 해서 최종 학습을 시키게 되고, 이제 그 웨이트는 이제 실험을 통해서 적당히 이제 뽑아냈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에 대해서 실제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의 구성과 함께 보면은 아래 보이는 것처럼 5가지의 밸류가 이제 하나의 트레이닝 샘플로 들어가게 됩니다. X는 이제 메디컬 텍스트가 되고, 이 위에 보면 오리지널 샘플이라 되어 있는 Familial Mediterranean Fever is a recessive disorder 라는 이런 텍스트 문장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Y는 로우 레벨 라벨, 그러니까 Named Entity Recognition용 라벨이 되고, 이 경우에는 엔티티와 상관없이 이제 어떤 토큰들이 메디컬 텍스트에 해당하고 어떤 토큰들이 그렇지 않은지 그것만 단순히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엔티티는 이제 샘플링을 하게 되는데 이 문장에 어떤 이제 스탠다드 엔티티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가 같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이렇게 아이디로 나타내어 있는 건데, 이 D010505라는 요 엔티티가 이제 Familial Mediterranean Fever라는 거에 해당을 한다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엔티티에 해당하는 토큰만 이제 라벨로 들어가서 이 하이 레벨 라벨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샘플을 보시면은 이 엔티티가 첫 번째 엔티티가 들어가서 앞에만 라벨링이 돼 있고 뒤에는 이제 리세스 디스오더라는 거는 메디컬 멘션임에도 불구하고 라벨이 이제 O로 들어가게 되고요. 두 번째도 같은 원리로 들어가고 세 번째 경우는 이제 네거티브 샘플링을 사용을 해서 이제 이 문장 자체에 없는 엔티티를 뽑아서 전부 다 이제 없는 라벨로 넣어서 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이제 엔티티가 문장 안에 아예 없기 때문에 이제 미드레벨 태스크에서 사용할 라벨이 0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미드레벨 라벨은 이제 이 엔티티가 문장에 포함이 되는지 아닌지라는 true, false 값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 학습 과정에 대한 설명이었고,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다음 이제 실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셋은 크게 두 가지고, NCBI랑 BC5 CDR이라는 거고, 두 가지 다 위에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텍스트와 엔티티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추출을 해서 엔티티랑 텍스트랑 이제 라벨 그런 셋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트레이닝 셋과 데브 셋, 테스트 셋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 안에 들어있는 엔티티의 개수와 이제 라벨 수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시면은 이제 위에 있는 것들은 기존 연구들 대조군들이고 아래쪽에 보이는 수치들이 이제 이 페이퍼에서 제시한 엔트앤먼에 대한 결과들입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은 이제 에블레이션 스터디를 위해서 그러니까 특정 파트를 모델에서 제거를 하고 학습을 시켰을 때 결과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데이터셋과 recognition normalization 태스크 각각을 다 쪼개 보았을 때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모델이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 모델에서 이제 특정 태스크, 그러니까 미드 레벨 태스크나 하이 레벨 태스크를 제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 모델 구조에서 사용됐던 게이트 메커니즘이나 어텐션 메커니즘을 단순 댄스 레이어로 바꿔서 학습을 시켰을 때 성능이 이제 빼지 않았을 때 성능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떨어지는 걸로 보아서 이제 각각의 태스크와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다 모델의 성능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이제 쓸모없는 부분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Named Entity Recognition on Unseen Example들입니다. 아까 이제 엔티티가 이제 recognition이란 건 엔티티를 찾아내는 건데 우리가 학습을 할 때 내가 어떤 단어들을 메디컬 텍스트라고 학습을 하게 될 텐데 그게 실제로 테스트 데이터로 들어오는 문장에 내가 학습 과정에서 아예 보지 못했던 단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나는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감기랑 암 이런 것만 학습을 했는데 뭐 이제 빈혈 이런 텍스트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모를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레코니션이 정상 작동을 하는가 잘 찾아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실험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두 가지에서 전체 엔티티들 중에 약 절반 정도가 NCBI 같은 경우는 52%, 52.9%가 BC5 CDR에서는 38% 정도가 이제 학습 데이터에 없었던 엔티티들이 테스트로 들어왔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경우들에 대해서 기존 연구인 바이오버트에 비해 E2E1이 이제 F1 스코어가 레코니션이 훨씬 높았다. 그래서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도 기존 연구에 비해서 더 좋음을 보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뭔가 모델에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런 제너럴라이제이션이 더 잘 나왔는지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느껴집니다. 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이제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없으신 것 같아서 지금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표 따로 이제 디스커션 하실 분들 계실까요? 만약에 없으시면 오늘은 이것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